자, 그럼 이제 질문 주신 네네네. 것들, 종목들을 한번 좀 찾아볼게요. 일단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올라와 있네요. 지금 네. 현대글로비스에 공매도가 많이 들어가 있나요? 그래서 주가 전망이 어떻게 될지 되게 걱정을 하시는데요. 현대글로비스 공매도가 아니라 지금 공매도는 못 하니까요. 할 수가 없으니까 공매도보다도 그거 블록딜이라고, 이게 지난주에 뭐가 돌았냐면 그 정의선 회장이 글로비스 최대 주주잖아요. 한 그렇죠. 20% 갖고 있는데 이 지분을 팔아가지고 이 지분을 판 금액으로 모비스 지분을, 현대모비스 지분을 인수할 거다, 이런 루머가 돌았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인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블록딜 해버리면 지분이 나가니까 그래서 물량 부담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빠진 것 같은데, 다만 이거는 어쨌든 수급적인 이슈일 뿐이지 기업 가치랑 무관합니다. 무관하고, 또 일각에서는 글로비스랑 뭐 현대모비스 합병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배구조가 재편이 될 수밖에 없지만 어떤 시나리오로 전개될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옛날에 혹시 기억나세요? SK텔레콤하고 SK텔레콤이 뭐 인적 분할한다, 루머들 엄청 돌았어요. 그때마다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하면 악재다, 그래서 못 간다,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인지를 해가지고 인적 분할 뉴스 나올 때마다 그 이노베이션, 그 SK텔레콤이 되게 약했는데, 지금은 이제 SK텔레콤이 주총 끝나고 나서 인적 분할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주가 올라가 버렸어요. 옛날엔 악재로 봤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지금 그런 악재들을 저는 충분히 반영하고 있고, 또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 그룹의 핵심적인 물류회사고, 지금 앞으로 현대기아도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됩니다.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렇죠. 지금 분위기상 전기차 공장 저는 짓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 글로비스가 굉장한 수혜주예요. 거의 물류 담당이거든요. 그 공장을 증설하는 데 필요한 물류들을 많이 담당을 해줘요. 그래서 수소 사업도 또 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글로비스, 저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역발상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이걸 생각해 보세요. 이런 단발성 수급 악재가 나오면 주가는 당연히 빠지는데, 내가 장기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죠. 장기 투자할 때는 펀더멘탈이 더 중요하니까 이 부분은 장기 투자하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다만 이거 나는 트레이딩 한다 단타로, 그런 분들은 당연히 비중 줄여 놓으셔야죠. 지금 불확실하니까. 그렇지. 그렇게 좀 잘 판단을 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현대차하고 기아차 그 주가에 대해서도 이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이게 아마 고점에 물리신 분들인 것 같아요. 예. 우리 이번에 3,100에서 3,200선 네네. 그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물렸다고 나오는데, 그런 분 같은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그게 어떤 상승의 모멘텀이 될까요? 실적은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래요? 예, 추정치도 올라가고, 저는, 근데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선반영은 좀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일단, 왜냐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적적으로.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면 1월 달에 너무 애플카 이슈로 너무 오버를 했어요. 그때 너무 많이 사실 올랐다. 그때 안 갔어야 되는데, 너무 오버해서 그 휴유증 물려있는 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그 매물 수화도 일단 좀 해야 되고, 거기다가 요즘에 계속 언론에서는 반도체 가지고 때리거든요. 뭐 현대차 생산 못한다, 아산공장 가동 중단된다. 근데 아산공장 같은 경우도 뭐 중단될 수 있지만 거기는 핵심 차종이 생산되는 곳이 아니에요. 울산공장 쪽에서 많이 생산이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좀 매수를 꺼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나라의 그 자동차 이 회사들은 지금 기업 가치는 전 점점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판매 단가 올라가죠. 공급 과잉 해소되죠. 거기다가 아이오닉 5, 기아의 EV6도 지금 예약 판매가 엄청난 호조고, 오죽하면 구글까지 지금 이 현대랑 한번 협업하려고 뉴스들이 나오잖아요.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리고 이런 플랫폼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수백만 대를 이제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대량 양산 경험이 있기 때문에 현대 기아에 저는 그 장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거는 폭스바겐이나 몇몇 업체 외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 단지 지금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약간은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긴 흐름에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하락할 때는 오히려 좀 비중을 늘려가시고,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한번 주가 한번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2주 전에 한번 급등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뭐 그때 구글 이슈 나와서 한번 급등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급등할 땐 제발 사지 마시고, 그래서 좀 반대로 역발상 투자로 지금은 자동차 쪽은 좀 모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자동차 쪽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주도주로 아직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뭐 핵심은 현대차하고 기아차겠죠? 네, 핵심은 현대, 기아차 그리고 이제 모비스까지. 모비스까지. 네, 3사가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이제 질문 주신 게 장기 투자로 가져갈 때 그래도 가장 그 수익률을 높게 기대할 수 있는 게 좋은 전망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어떤 회사냐? 아, 장기라고 좀 하기는 그런데 이게 각각의 성격은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저는 세 개 다 좋게 봐요. 사실은 왜냐면 셋 다 똑같이 갑니다. 근데 특히 현대차가 제일 중요해요. 현대차 형님이 안 가면 못 가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당연히 현대차인데 다만 각각의 색깔은 있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뭐냐면 현대차는 일단 제너시스라는 그 막 확고한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몇 년간 돈을 벌어다 줄 거예요. 거기다가 그 전기차도 하지만 수소차도 하고 있고 네. 거기다 UAM이라고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 자율주행까지 다 주도적으로 해요. 신산업적으로 많이 발달돼 있고 기아차는 제일 싸요. 일단 PER 기준으로 10배가 안 됩니다. 가장 저평가돼 있고 그 다음에 기아차는 현대차 형님보다 뭐가 더 강점이 있냐면 앞으로 전기차 생산량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전기차로만 보면은 기아가 더 많이 생산할 거란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전기차 쪽에 한번 베팅을 하고 싶다. 그러면 오히려 기아가 더 매력적일 수도 있어요. 그 현대모비스는 뭐 일단 1분기 실적은 부품사다 보니까 부품 공급이 좀 부족해서 실적이 좀 부진할 수는 있겠지만 현대모비스의 장점은 어쨌든 이 현대모비스가 만드는 플랫폼 있잖아요. 이 GMP 플랫폼 이거는 현대든 기아든 다 들어갑니다. 공용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UAM 아니면 자율주행차 이 모든 걸 할 때 모비스의 부품이 없으면 못 하거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는 또 그런 면에서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다 성격들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부품주가 좀 매력적이면 모비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뭐 고른 게 좋다. 고르게 가는 게 좋다 그러면 현대차 아니다 나는 전기차가 꽂혔다. 그러면 기아 이렇게 좀 각각 스타일에 맞게 선택하는 게 맞지 뭐 누가 더 가고 안 가고는 그건 뭐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은 그것까지. 가장 정확한 정답은 저거 같아. 그냥 33%씩 사면 되잖아. 세 종목을 골고루 담으면 되잖아요. 네, 그게 또 정답이네요. 진짜. 그 5G 네. 섹터는 이제 맛이 간 거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아니요 너무 그러지 마시고 이런 거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5G도 바닥 같은데 자꾸 그래요? 개인 투자분들이 저렇게 맛이 갔다는 표현하시면 네. 왠지 거의 이제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치. 이제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인내 한계를 느끼고 인내 있는 한계 지금 느끼시는 거예요. 사실 뭐 그럴만 합니다. 지금 주가 계속 안 가니까. 저번에 KMW 같은 것도 그 지난 이제 3월 초에 급락했다가 한번 이제 삼성이 그 캐나다하고요 일본에서 수주를 따냈어요. 예, 그래서 한번 주가가 56,000원에서 68,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다시 6만원까지 왔는데 이미 지난 3월 초에 바닥을 찍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 라고 일단 먼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일단 KMW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 5G 장비주도 워낙 많은데 이벤트는 무조건 미국입니다. 미국에서 삼성전자가 수주를 따내야 돼요. 그래야 의미 있게 반등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뭔가 수주했다는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미국발 수주가 언제쯤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보시고 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 이번에 인프라 부양안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5G. 5G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한국의 삼성전자도 어느 시점에서 수주를 따낼 것 같은데 근데 왜 이렇게 빠지냐면 자꾸 기대감은 높은데 지금 수주가 자꾸 안 나와요. 지연되니까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수주 뭐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저는 나온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다려 보시고 그리고 주가도 이 구간에서 팔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빠졌어요. 주가가. 그래서 악재들을 다 반영했거든요. 실망감을. 그래서 이 레벨에서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너무 조바심 내시는 것 같아서 지금은 저는 뭐 매도할 단계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FST에 대한 그 질문도 좀 들어오네요. FST요? 네. 제가 알기로는 FST가 이게 아마 EUV 관련 기업으로 좀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게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FST가 그 EUV에 들어가는 그 펠리클이라고 그게 뭐 하는 거냐면은 이 포토 공정이 있어요. 반도체 포토 공정이 밑에 웨이퍼에다가 EUV 있잖아요. 네. 광원을 싸가지고 중간에 블랭크 마스크가 있어요. 그걸 통과한 다음에 밑에 웨이퍼를 그려요. 통과해서 빛이. 근데 EUV 공정에서 펠리클이 왜 필요하냐면은 이 오염 물질로부터 이 블랭크 마스크 그 안에 오염 물질이 끼면 안 된대요. 그걸 보호를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제 국산화 기대감으로 올랐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그 이벤트가 좀 요즘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EUV 공정과 관련해 가지고는 분명히 그 저는 어느 시점에서 또 국산화 얘기가 나올 거고 또 삼성의 비메모리 관련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미국의 또 오스틴 공장 만약에 증설 결정이 나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너무 많이 오른 데 따른 쉬어가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그 10월 달에 그 코스닥 같은 경우 그 대주주 양도차익 과세 이슈로 주가 급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 기업이 주가 저점이 18,000원이었는데 올해 3월 달에 얼마까지 갔었냐면 36,000원. 2배는 올랐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쉬어가도 사실은 뭐 할 말 없거든요. 일단 그 전에 미리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단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좀 쉬어가는 구간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해도 뭐 큰 이상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동국제강에 대한 질문. 요즘 철강주가 좀 네. 강화했잖아요. 네. 동국제강 같은 경우는 지금 포스코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올랐고요. 정말 뭐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정말 주가가 중소형주의 장이라더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지금 주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중국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증치세라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국 철강 회사들이 한국이나 이런 데 외부에 수출할 때 100만 원을 수출하면 10만 원을 환급해 줬어요. 예전에 정부에서. 근데 그거 없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국에 수출할 때 수출 단가를 올려서 제공을 하겠죠. 그러면은 중국 제품이 비싼 가격에 들어오거든요. 그럼 동국제강 입장에서는 중국과 경쟁을 하는데 중국 제품이 비싸니까 경쟁을 해볼 만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요새 동국제강 같은 기업들이 좀 좋았고 또 요즘에 건설 경기 좋잖아요. 그렇죠. 건설하고 조선 경기가 좋은데 동국제강은 후판이나 철근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근데 후판 같은 거는 동국제약의 주력 제품 중에 하나인데 조선 수주가 늘어나면 후판이 많이 들어가요. 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수주와 좀 맞물리면서 동국제강의 주가가 굉장히 탄력적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다만 주가 뭐 차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역시 또 지금 비트코인 못지않게 또 과하게 좀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는 좋은데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OLED 관련해서 좀 주가 하락이 좀 심한가 봐요. OLED요? 네. OLED 이 섹터, 이 산업 자체의 전망이 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질문을 주신 분이 있어요. 저는 올해 OLED는 되게 좋게 보거든요. 근데 어떤 기업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OLED 관련주 중에서 뭐 AP 시스템도 보합이고 SFA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올랐거든요. 주가가 오르기도 했고 아마 업체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어떤 특정 종목을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주가는 그렇게 뭐 많이 덕산네오록스를 얘기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덕산네오록스 오늘 좀 빠지거든요. 근데 덕산네오록스가 주가가 최근에 보시면요. 작년 10월에 27,000원에서 올해 5만원까지 갔었어요. 얼마 전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올라서 빠지는 거지 뭐 업황이 나빠서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OLED에 관련돼 가지고는 특별한 악재도 없고 저는 OLED를 올해 다크호스로 보는 게 작년까지는 안 좋았는데 이번에 삼성이 올해 말 정도에 QD OLED라고 OLED 원래 투자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쪽도 투자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LED 디스플레이도 지금 이제 그 OLED 광저우 공장이 잘 돌아가는 이유가 그동안은 LCD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쌌어요. OLED TV가. 근데 가격 차가 이제 2배, 그러니까 만약에 LCD가 100만 원이면 옛날에는 OLED가 300만 원, 막 200만 원 넘었어요. 근데 지금은 200만 원이 안 된대요. 가격 차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OLED 판매도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중소형 OLED 쪽에서는 올해 삼성이 폴더블 폰 출시를 많이 할 텐데 거기에 OLED 디스플레이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일반적인 스마트폰 하나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폴더블 폰 2개가 들어가잖아요, 화면이. 그래서 증설할 가능성이 올해 분명히 있거든요, 하반기에. 그래서 OLED 나쁘게 보지 마시고, 만약에 혹시라도 어떤 걸 말씀하실지 모르겠는데 업종 전망.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괜찮다는 네, 거죠. 저는 오히려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하락할 때가 좀 기회다라고 보고 거기 있습니다. OLED의 뭐라 그럴까요? 대장주는 어디예요? 덕산 네오록스. 덕산. 예, 소재 업체고
장비 쪽에서는 이제 AP 시스템 같은 게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빅히트 관련해서 먼저 한라홀딩스 너무 한라홀딩. 애타게 질문을 주셔가지고 한라홀딩. 한숨을 너무 많이 쉬셔가지고 예. 한라홀딩스가 이게 사실은 두 가지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만도 갖고 있고, 만도 그 다음에 자회사 중에 건설회사 한라라고 있어요. 그 비발디라고 아세요? 한라? 아파트 네, 브랜드. 아파트. 그거 하는 회사고. 근데 둘 다 되게 좋거든요. 왜냐면 만도는 이제 전장부품 사업 국내 대표 기업이고 자율주행 관련된 사업들을 하니까 좋을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한라는 지금 건설주 좋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좋기 때문에 둘 다 가지고 있는데 주가는 되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지주사를 좀 잘 인정을 안 해요. 차라리 야 건설이 좋으면 한라 사고 말지. 그렇지. 자동차 좋아 그냥 만도 살래. 만도 사지. 그러니까 둘 다 좋긴 한데 뭔가 이거 살 바엔 그거 이거저거 사자. 그러다 보니까 좀 주가 부진한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싸요. 주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 지주사 살 때 네. 야, 이거 가지고 있는 지분만 해도 한 1조 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지금 한 8천억이니까 아무리 못해도 2천억 원 더 오르겠지. 네, 맞아요. 이게 안 되는 거라. 이게 안 돼요. 한국은. 왜냐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할인 들어가요. 네. 같이 상장했죠. 우리 그냥 더블 카운팅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인을 받는데, 근데 한라홀딩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왜냐면 이제 그래서 주가 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영됐고, 지금 한라홀딩스에 제가 이제 이 주가 흐름을 보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지금 누구도 지금 관심 안 갖고 있는 지금 차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진짜 좋은 또 진입 타이밍 아닌가. 사실 이럴 때 주식 사야 되게 싸게 잡고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게 끌고 갈 수 있는데, 보통은 언제 사시냐면 한라홀딩스가 올해 좋았던 게 1월 중순경에 주가가 뻥뻥 갔어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럴 때 사신 분들은 또 뒤늦게 사서 지금 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회사가 안 좋다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하겠죠. 근데 너무 저평가돼 있고 지분 가치 좋은데 관심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진입하기 정말 좋은 기회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통주와 관련해서 네. 그 언제 매도 시점과 유통주가 좀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뭐 그 가운데서 또 이마트를 좀 타겟으로 보면 유통주도 너무 많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유통주 중에서 이마트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보셔야 돼요. 뭐 스타컴 때문에. 근데 이마트는 왜 이렇게 주가가 안 가냐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이베이 코리아 인수 때문에. 이베이 코리아. 그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일단 불확실성이 하나 생겨버리니까. 그게 인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인수한다고 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냐. 그렇죠. 예, 과연 이마트랑 궁합이 맞을 거냐. 5조 대죠? 5조 대니까 5조 비싸거든요, 사실. 이마트 시총하고 비슷해요, 거의. 예,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엄청나게 큰 건데, 한마디로 모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네이버하고도 이마트가 제휴한 거는 되게 좋게 보는데, 결국엔 그 이베이 코리아에 대한 어떤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이 야구단 인수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지출, 이런 것들이 좀 있다 보니까 부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마트는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다만 이마트는 그게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스타벅스 지분 갖고 있잖아요. 스타벅스 그렇죠. 코리아. 예. 한국 거. 그거 지분 절반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몇백억 번대요. 그 지분표 평가액으로. 근데 만약에 스타벅스 지분 예전에 보니까 100% 인수한다는 얘기도 한번 있었어요. 다 인수하면 주가는 한번 급등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쁘다 좋다기보다는 이베이 콜의 결정 전까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반면에 백화점은 1분기 실적이 너무 좋대요. 그게 이제 독이에요. 너무 좋아서 꺾여요 좀. 그래서 백화점주는 투자 매력은 좀 떨어지고, 반면에 면세점은 하반기에 좋아지겠죠. 왜냐면 이제 지금은 안 좋잖아요, 면세점이. 그렇지. 그래서 이 유통사마다 다 좀 스타일이 다르니까 하반기를 노리시면 면세점이 난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백화점이 너무 좋은데 백화점은 또 약간 반영은 됐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염두에 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통 계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약간 이게 버리기에는 참 네. 그렇고, 그러다 또 추가로 이게 좀 더 네. 먹자니 맞습니다. 불안하고. 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니까 잘 뭐라 그럴까요? 조사를 하시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앱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앱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 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코드란에 연불1을 입력하시면 주식 상품권 10,000원을 화요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황을 좀 보면서 네. 그다음에 빅히트 관련해서도 좀 시황 가운데서 좀 예, 살펴봐 알겠습니다. 주세요. 현재 이제 국내 종합주가 지수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오늘 지수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까 마이너스 났다가 코스피가 3,137.36포인트 기록하면서 0.17%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이 996포인트 플러스 0.7% 정도 일단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요 벌써 거의 1,000 가까이 올라왔어요. 와. 맨날 어렵다 하면서 예. 많이 올라왔네요. 아니 어느새 이렇게 1,0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체감을 못해요. 올랐나? 그러니까요. 왜냐면 매일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급등을 안 하고 오히려 이런 그림이 더 좋아요. 사실은 오래 가니까 좋고, 그 다음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사실 오늘 좀 아쉬운 게 반도체는 좀 잘 안 갑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부진하고 대신에 뭐가 많이 가냐면 SK이노베이션, 네, SKC, 그 다음에 오랜만에 넷마블이 좀 급등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이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주회사 LG가 LG도 정말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한 5% 정도 올랐고, 또 아시겠지만 카카오뱅크 지분 갖고 있는 한국금융지주가 카뱅 상장 이제 기대감 있으면서 올라갔고, 반대로 좀 빠지는 기업은 오늘 그 한국항공우주 같은 이제 방산주가 좀 빠지고 있고, 지난주에 건설주 되게 좋았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제 건자재나 건설주는 좀 재료 노출로 좀 빠지고, 자동차 섹터도 오늘은 조금 일단 부진하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투자자별 종합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개인들이 지난주에 좀 주식 팔았거든요. 근데 오늘 오랜만에 코스피 그냥 우리가 왜 팔았을까 할 정도로 그냥 5,300억이나 지금 집중 매수하고 계시고요. 외국인 기관은 둘이 합쳐서 5천억 정도 매도하고 있어요. 지난주랑은 조금 그 약간 수급 구도는 좀 바뀌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섹터만 정리해드리면 오늘 섹터 쪽에서는 압도적으로 가장 강한 게 2차 전지. 2차 전지가 제일 세고, 코로나 진단키트도 오늘 좋은 것 같아요. 진단키트 쪽도 그 아까 제가 뉴스를 봤거든요. 네. 오세훈 시장이 그 서울시 그 노래방 있죠. 네. 노래방에 신속 진단할 수 있는 그거 뭐 설치한다는 아까 뉴스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뉴스 때문인 것 같은데 수요가 확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진단키트주들이 갑자기 이게 웬 호재냐. 그래서 오늘 오히려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고, 그 다음에 오랜만에 조선업종도 오늘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피해주죠. 항공, 카지노 이런 기업들은 좀 일부 편의점까지 좀 빠지면서 대체적으로 코로나 피해주들이 조금 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오늘 전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뭐 그래도 오늘은 이 뭐라 그럴까요? 배터리주 합의 때문인가? 네네. 어쨌든 마음이 좀 따뜻하네요. 네, 맞습니다. 워낙 왜냐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많이 들고 계셔서 그러니까 거의 많이 들어간 데다가 일단 그것 때문에 배터리 전체 관련 뭐 연결된 것들이 다 불확실성 때문에 흔들리다 보니까 하여튼 그 많은 그 고생하신 그 주주분들은 그 뭐죠? 보람이 있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인내하신 좀 보람이 있으셔가지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실은 주식 투자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절대 불로소득이 아닌 게 다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불로소득 진짜 없어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당연히 수익도 없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기 싫으신 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식 투자 하면 안 되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근데 2차 전지에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그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은 조금이나마 그 리스크가 좀 해소돼서 계좌가 조금은 불어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오늘만큼은 좀 편안하게 좀 대응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것은 뭐 이번 한 번뿐만이 아니겠죠. 앞으로도 계속 이와 비슷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펀더멘털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펀더멘탈이 뛰어나다면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의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버티는 그런 인내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